안녕하세요. 책과 우리 아이 절친 맺기 저자 오애란입니다. 책을 사서 다 읽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는 안에서 썼던 함께 써볼까요? 라는 챕터 중에서 한 꼭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제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책을 보시면 227쪽에 과학책을 읽었다면 이렇게 써요 라는 챕터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학 챕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학책을 읽고 쓰는 부분이에요. 과학책은 분야,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는 책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를 가지고 읽고서 과학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과학책은요, 11권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 소제목이 이 과학책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이번에 허리케인에 휘말리다와 전깃줄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두 개의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프리즐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신기한 모험을 하면서 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스쿨버스 시리즈에 항상 이런 식으로 노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노트에 바로 이 분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과학의 용어라든지 원리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긴 이렇게 하얀색 노트로 돼 있고요. 이렇게 전깃줄 속으로 들어가다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노트로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독후감을 쓸 때, 이 책으로 과학 독후감을 쓸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학책을 읽고 과학 독후감을 쓸 때도 과학은 용어나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트 부분을 꼼꼼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책을 읽었다면 책을 읽은 후에 아이와 함께 이번에 부록으로 받으신 생강연필 독서록을 한번 펼쳐보기로 할게요. 과학책을 읽었다면 이라는 챕터로 해서 이렇게 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와 책을 읽은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아이와 함께 썼던 내용을 오늘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읽은 날짜를 이 부분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서명을 쓸 때 저는 아이들에게 이 책 같은 경우는 신기한 스쿨버스가 시리즈로 있어요. 그래서 위에 제목이 모두 신기한 스쿨버스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소제목을 쓰도록 해요. 그래서 이번에 쓴 친구는 신기한 스쿨버스 전깃줄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책을 읽고 이것을 작성해 봤어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아이가 읽은 책으로 하시면 돼요. 먼저 책이 설명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우리 친구가 에너지, 환경, 물리, 전기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라고 했어요. 답은 없지만 여기에 벌써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책 제목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려워할 경우에는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유도하시면 조금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책을 골랐나요? 이 친구는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런데 과학책이 조금 길고 어려워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는데 이 책은 길이도 너무 길지 않고 너무 어렵지 않게 자세히 설명해줘서 한번 읽어봤더니 재밌어서 이 시리즈를 계속 읽었다라고 썼어요. 사실 이렇게 길게 쓰는 친구 많지 않죠, 집에서. 네, 아이가 길게 쓰지 않더라도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조금씩 쓰다 보면 문장의 길이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쓰는 칸인데요. 보통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알게 된 걸 쓰라고 이렇게 1, 2, 3번 번호를 넣어놨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쓰기 싫으면 자기가 책을 읽고 알게 된 사실을 쓰기보다는 옛날에 알았던 거 그냥 짧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나니 좀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1. 원자는 아주 작아서 사람 머리카락 한 개 굵기만큼 원자를 늘어놓으려면 100만 개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원자가 작은 단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머리카락 굵기 하나를 하는데 100만 개가 필요할 정도로 작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 중에 금속이 있는 건 알았지만 산성이 전기가 잘 통한다는 것은 이제 알았다. 아, 산성도 전기가 잘 통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옛날에는 무명실이나 대나무로 필라멘트를 만들었고 오늘날에는 강한 금속인 텅스텐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썼어요. 네,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쓸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과학의 원리나 용어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쓰도록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쓸 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공해 없이 전기를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글씨 쓰기 싫으면 공해 없이 전기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고 쓰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책을 읽고 알게 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해 없이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는 태양열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를 쓰더라도 조금 자세하게 써주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책을 다 읽고 알게 된 사실까지 썼다면 그 다음에는 책과 관련하여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정답 없어요. 그냥 아이가 이야기하는 해답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만지면 감전될 위험이 높은 이유가 바로 물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찾아냈더라고요. 우리가 감전된다 그런 거 만지지 마라고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준다면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또는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과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과학은 일상이다 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 어디든지 과학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되게 철학적인 대답을 했죠, 이 친구가.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과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정말 기발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라고 정리하는지 한번 어머니들도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쓴 과학책을 읽었다면 이렇게 써요 라고 해서 쓴 내용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지하셔가지고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부록으로 드린 독서록에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페이지를 이렇게 많이 할당해 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조금 썼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쓰다 보면 뒤로 갈수록 아이가 더 발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놓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칭찬하게 꼭 칭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은 과학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제가 드린 부록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쓰는데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내는 것도 좋지만 요거는 약간 단답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편의 글로 쓰기 위한 순서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쓰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동기를 쓰는 거예요. 책을 읽은 이유가 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책을 왜 읽었니? 그랬더니 아까 쓴 친구는 뭐 여러 가지 과학책이 어려운데 이 책이 몇 권 읽어봤더니 재밌어서 읽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동기. 나는 이 책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읽었어. 그런데
뭐 땅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읽었어 라고 이렇게 썼죠. 그래서 아이가 이 책을 왜 읽었는지 순수한 이유를 물어보면 어떤 친구는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읽었어. 또는 이 책 읽으면 엄마가 게임 시켜준다고 해서 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너 그게 뭐야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솔직하게 쓰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기를 썼다면 두 번째는 이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책을 소개할 때는 간단한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건데요. 책에서 보여주는 과학적 원리라든지 실험 방법이라든지 대상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책은 하고 여기 나온 부분이 바로 책 소개한 부분인데요. 이 책은 프리즐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이 스쿨버스로 써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책이 프리즐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모험하는 내용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리즐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포크레인으로 변한 스쿨버스를 타고 지구 안 땅 밑을 탐험하면서 돌의 종류, 종유석, 석순, 화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야기하는 과학책이다라고 책을 소개해 줬어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잘 이야기해 줬죠. 이렇게 책을 소개했다면 다음에는 책을 읽고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장면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요 육하원칙이에요. 문장을 쓸 때 군더더기도 없지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육하원칙을 잘 넣어서 써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장 만드는 연습을 좀 시키기 위해서 저는 가장 땡땡 장면을 쓸 때 항상 육하원칙을 넣어서 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친구가 보면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은 하고 썼어요. 요 흥미롭다는 말이 땡땡 안에 들어간 말인데 요 땡땡에는 항상 제가 네 기분이 어땠니? 그 기분을 넣는 단어를 써봐 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흥미로운 장면이 여러 가지 돌을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 가지 돌을 수집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흥미로웠대요. 화산에 도착해서 화산 주위에서 그 여러 가지 돌을 수집하는 장면이 흥미로웠대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선택했는데 그 장면이 너에게 어떤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선택했는지 그 느낌을 넣는 곳이 바로 이 땡땡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흥미로운 장면, 칭찬해주고 싶은 장면, 내가 화가 났던 장면, 혼내주고 싶었던 장면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을 넣어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장면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왜냐하면 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다면 이 왜냐하면은 위에서 썼던 감정이 있었죠. 그 아까 이 친구가 흥미로웠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게 흥미로웠는지 아이들이 주운 돌 중에서 경석이라는 돌이 가장 흥미롭고 가볍다고 해서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흥미로웠대요. 이런 식으로 땡땡 장면을 쓴 후에 왜냐하면을 쓸 때는 왜 본인이 그렇게 느꼈는지 자신의 감정을 넣어서 써주면 3번째 문단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썼다면 이제 4번째. 아까 우리가 여기 앞에 친구 우리 부록으로 드렸던 데서 썼던 것처럼 여기 책을 읽고 알게 된 사실 3개 있었잖아요. 요것을 문장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허리케인을 읽고 만약에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허리케인에 휘말리다 라는 책을 읽고 만약에 알게 된 점을 쓴다면 나는 이 책을 읽고 여기 부분에 허리케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장 많이 일어난다 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허리케인은 언제 생길까요? 허리케인은 대부분 늦여름과 초가을에 생겨납니다. 그때가 바로 열대 바다가 가장 따뜻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따뜻할수록 허리케인의 힘은 더 세지게 됩니다. 라고 노트에 있었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나는 이 책을 읽고 허리케인이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알게 된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주는 거예요. 나 이 책 읽고 허리케인 알게 되었어 라고가 아니라 허리케인은 이때 가장 많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어. 또는 허리케인은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게 아니라 허리케인은 속도가 안쪽은 얼만큼 바깥쪽은 얼만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면서
한 3가지 정도 알게 된 점을 써주면 4번째 문단을 완성할 수 있어요. 알게 된 점을 써줬다면 이제 더 알고 싶은 점을 5번째 문단에 써주는 거예요. 내가 읽은 과학책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쓰는 거예요. 아까 전깃줄 속으로 들어가다 라는 책을 읽었다면 이 책을 읽고 내가 원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발전소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어떤 형태의 발전소가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다 알게 되었어. 그렇다면 그 전기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뭘까 하고 궁금한 점을 쓰는 거예요. 이거 쓸 때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해요. 선생님 궁금한 거 없어요. 또는 선생님 뭐 이건 뭐예요? 막 물어보면 책에 있는 걸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책에 있는 걸 물어볼 경우에는 아까 책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찾아봐 라고 아이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책에서 없는 내용 중에 궁금한 거.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을 쓰라고 했더니 나는 이 전기와 관련해서 우리 집에서 쓰는 한 달 동안의 전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 라고 쓰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전기요금 얼만큼은 내긴 하지만 그 양이 얼마인지 아이들은 전기요금도 모르고 아마 양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전기 쓰는 양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더 알고 싶은 점을 2가지 정도 쓸 수 있게 해주시면 5번째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5번까지 썼다면 이제 문장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어떤 것을 생각했는지 써주면 되는데 제가 얘들아 생각과 느낌을 써야 돼.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생각하고 느낌 뭐가 달라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사실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쓰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느낌은 너희들의 기분을 나타내는 걸 써. 감정 나타내는 걸 써. 존경한다든지 뭐 감동적이었다든지 그런 거를 쓰고 생각은 너희들의 결심. 나 앞으로 전기를 아껴 써야 되겠다. 계획. 우리 동네 발전소가 있다고 하던데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라든지 결심이라든지 상상 같은 것을 넣어서 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나는 이 책을 읽고 경석을 주워서 보고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신기한 돌을 직접 모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라고 썼어요.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 동기 쓰고요. 간단한 책 속에 써주고요. 가장 땡땡 장면, 육하원칙에 맞춰서 써주고 땡땡 안에 넣을 때는 자기의 감정 넣는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알게 된 점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쓰면 안 되고요. 알게 된 점 3가지를 난 이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이것도 알게 되었어. 또 이것도 알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주고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점 한 2가지 정도 써주고 생각 느낌을 써주면 이렇게 과학 독후감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물론 지금 우리가 학교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는 하지만 과학의 날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과학의 날이 다가오니까 학교를 갔을 때는 학교에서 과학 행사도 하고 아마 그런 거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집에 있어서 온라인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과학책을 읽고 이렇게 과학 독후감을 한 편 써본다면 의미 있는 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